온오프라인 고민연구소 똑똑설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 준주님, 신이님 모시고 녹음 계속하고 있고요. 저희 1부에서는 지금 고민을 보내주신 분께서 6년 연애한 여자친구한테 청혼을 했는데 친구 같아서 차였습니다 라는 의견을 보내주셨고, 그 사연 바탕으로 해서 장기 연애란 어떤 것이며 그리고 그 이후에 감정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부에 저희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냐 하고 봤을 때 이제 연애를 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뭔가 편안함으로 바뀌어간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마무리해봤고요. 그쵸? 네. 네, 그래서 조금 궁금한 게 생겼어요. 쉬는 시간 동안. 네. 그 사랑의 모양이라는 것에 대해서 각자 조금 어떻게 정의를 하시는지 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사랑의 사랑의 모양. 뭐요? 네, 사랑의 모양이 어떤 걸까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이제 뭐 20대 초반에서 혹은 10대 후반 아직 연애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들으면서 연애에 대한 환상이 좀 깨질까 봐. 5, 6년 만나면은 다 마음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그러니까. 나를 편하게 느끼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러게. 불안해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한마디 드리고 싶었거든요. 편안함 또한 바뀐 사랑의 모양 중 하나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느끼고 계신 사랑의 모양이 어떤 것인지 한 분씩 조금 여쭤보고자 합니다. 그러게요. 네, 지금 허공을 보면서 고민 중이신 준주님. 저는 동그라미라고 생각을 해요. 동그라미. 네. 오, 어떤 뜻인가요? 그러니까 사랑 처음에 시작은 근데 네. 되게 뭐 뾰족한 모양이었던 것 같은데 오. 이제 만나면서 약간 서로 부딪히다가 이게 다듬어졌다고 해야 되나요? 다듬어지면서 어느 부분에 닿아도 좀 이제는 찔리지 않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부딪혔을 때도 찔리지 않는 그런 모양을 갖추게 되는 그 결과가 이제 동그라미가 된 것 같아요. 많이 동그라미. 다투면서 이게 모난 곳이 점점 네, 맞아요. 서로한테 이렇게 동글동글해진다. 네. 동글동글해진다. 그렇군요. 다음 그렇습니다. 차례로 예상하고 계신 신이님 준비하고 계셨죠? 네. 네, 신이님은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준주님이랑 조금 비슷한데 저는 딱 이 질문을 듣고 생각했던 게 왜 고양이들이 네. 네.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해주는 사람보다 싫어하는 거 안 하는 사람 더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오. 저는 그건 것 같아요. 아.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는 원래 사실 헤어지고 나서도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우와. 지금 아메리칸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어서 그 남편 바로 직전에 만났던 분하고 네. 헤어지고 나서도 연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남편하고 딱 사귀게 되고 나서 남편이 그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닌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걸 싫다고 하면은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겠다 싶어서 그냥 정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나한테 중요하지 않은 거라면 상대방이 싫다고 하면 포기할 수 있는 거?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알아가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와. 보면 연애가 그래서 좀 자기를 알아가는 과정 아닌가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철학적인 말씀을 아하.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뭐 패널들 분들 중에 조이님, 네. 조이님이 생각하는 현재 조이님 머릿속에 있는 사랑 모양 어떤 걸까요? 저 방금 생각났는데요. 별 모양인 것 같아요. 별 모양? 반짝반짝. 오. 특별해야 낭만이다. 되죠. 그러니까 네. 저는 약간 사랑을 할 때 약간 사랑을 한다고 말하면 좀 웃긴데 사랑을 할 때 그 상대방을 좀 약간 덕질하듯이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스타여야 되고 뭔가 계속 보고 싶어야 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와, 멋있는 말이다. 내 마음의 스타. 그러니까 내 마음의 마음에 별. 별이어야 된다. 그 내 사람이. 마음의 별. 영원한 내 스타.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근데 또 별이 뜨려면은 어두워야 되는데 동시에 본인의 마음이 너무 어두워진 건 아니에요? 네? 뭔가 던지고 싶었어. 멋있는 걸 해보고 싶었는데 실패했고요. 네. 그래서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시간에 따라서 뭐 사람에 따라서 결국에 이제 사랑 모양이 지속적으로 바뀌어가는 게 사랑이기 때문에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서도 장기 연애를 들으시면서 많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편안함이라는 것에서 넘어가서 사실 만나다 보면 여러분 뭐 이런 거 한 번쯤 느껴보셨을 것 같습니다. 바로 권태기죠. 아, 권태기. 네. 저희가 2부에서는 얘기를 해보고 싶은 주제가 바로 권태기가 될 텐데요. 권태기는 남자가 더 많이 느낄까요? 여자가 더 많이 느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여자. 여자가 많이 그래요? 느낄 거라 생각을 한다. 네. 그러면 포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남자 여자 똑같이 느낀다고 생각하는데 네. 일단 조금 다른 거는 그 일부에서 키키님이 그 호르몬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저는 호르몬 되게 신봉자거든요. 사랑의 호르몬을 짧게 찾아봤는데 네네. 그게 남자가 좀 더 빨리 그 사그라든대요. 아,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예, 생물학적으로. 오. 그래서 그 시점의 차이지 네. 느끼는 건 똑같다. 이렇게 느끼는 건 생각합니다. 똑같다. 네. 그렇군요. 잠깐 여쭤봤는데 저도 잠깐 찾아봐서 말씀을 좀 드리자고 합니다. 듀오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남성의 78%, 여성의 84%가 권태기 경험이 있다고 2030 응답자분들께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포지님 말처럼 권태기라는 건 사실 성별에 가리지 않고 그렇죠. 조금 그쵸. 찾아오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두 분께도 장기 연애자 두 분께도 권태기라는 것을 느낀 순간이 있으신지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 신이님 권태기를 느낀 적이 있어요? 상대방에게?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진짜요? 네. 혹시- 지금 말고. 그렇네요. 지금 말고. 신이님. 남편 사랑해. 지금은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언제이고 그게 어떤 이유로 좀 그랬는지 실례가 안 된다면 잠깐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바로 전연애 했을 때였는데 그때 한 2년 반 넘어갔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왠지 모르겠는데 좀 귀찮더라고요. 귀찮고 별로 재미가 없고 그래서 보통 제가 진짜 칼답이거든요. 네. 핸드폰을 달고 살아서. 근데 그때 진짜 회사에서 원래 회사원들 회사에서 더 연락 잘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업무 바쁘다고 연락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막 답장 텀 막 2시간, 3시간 막 이러고. 그 만났을 때는 어땠어요? 만나면 또 나름 괜찮아요? 괜찮아. 근데 처음만큼 막 그렇게 재밌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재미가 뭔가 없다는 느꼈다. 네. 근데 그게 뭔가 계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게요. 계기라기보다 이게 좀 상대방이 뭔가 그분이 고시생이었어요. 네, 고시생이었는데 이게 막 공부가 길어져서 그렇다기보다 뭔가 일상이 그분은 바뀌는 일상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야? 계속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점심 먹고 공부하고 운동 조금 했다가 공부하고 약간 이런 거였고 그분도 좀 지쳐있는 상태였고 그런 상황에 그리고 제가 봤을 때도 이게 저는 좀 쟁취하는 사람 좋아하거든요. 근데 뭔가 그런 게 안 보이니까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매력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또 그럴 수 있겠네요. 상대방의 일상에서의 단조로움이 아무래도 옆에 있으니까 그쵸. 전이가 되잖아요. 그런 느껴지고. 부분이 있고. 준주님께서는 어떠셨나요? 권태기 경험하신 적 있으신지 그리고 혹시 있다면 언제인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저도 권태기는 있었죠. 어, 있었고 네. 지금 여자친구랑 한 3년 4년 정도 만났을 때 그때가 가장 좀 고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이제 그 키키님 1부 때 이야기해 주셨던 대체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관계가 되었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했잖아요. 편해지면서. 그렇죠. 네네. 그거를 받아들이기 전에 이제 이게 진짜 내가 사랑하지 않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약간 호르몬적인 사랑을 했다가 이제 그게 약간 좀 약해지면서 지금과 같은 편안한 연애를 하게 되는 그 과도기의 상황에서 이제 내가 일로 바뀌어가는 게 사랑이 식은 건가? 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을 만나는 게 그만큼 재밌는 것 같고 여자친구를 만날 때보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이러한 연애 형태로 흘러가는 과정이었는데 그땐 이제 내 연애가 여기서 끝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서 그때 권태기가 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어쨌든 간에 그 이후에도 만남을 계속하고 계신데 그게 뭔가 장기간을 연애를 해왔기 때문에 관성적으로 그 이후에도 연애를 계속 하신 건가요, 혹시? 아니요.
오히려 이제 관성적인 연애는 그 권태기가 오기 직전에 네. 가 관성적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 그 권태기가 왔을 때 사실 여자친구랑 이제 많은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저도 제 솔직한 이야기를 했고 그 솔직한 이야기가 혹시 어느 정도까지? 난 너에 대해서 이게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까지 여쭤보셨어요? 난 그렇죠. 너랑 만나는 시간보다 친구들이랑 있는 게 더 재밌어. 재밌어. 그러니까 이렇게 뾰족하게 이야기하지 않았고 아. 이제 그냥 우리 둘만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네네. 이제 그만 만나는 게 오히려 뭐 좋을 것 같다. 뭐 지금 내 상태가 내 심정이 이렇고 그래서 그때 이제 시간을 좀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한 달 가까이. 서로 떨어져 있는 그렇죠. 상태로요. 뭐 연락도 안 하고 그러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없음으로써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존재였는지를 깨닫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한 달이란 시간이.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이거는 옛날 같은 그 열정적인 사랑은 아니지만 네. 되게 그냥 자연스러운 어떤 연애 과정에 그런 과정 중에 하나구나 이런 걸 깨달으면서 이제 다시 만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 말씀해주신 게 되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보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애를 오래 하고 결혼을 하기보다는 좀 짧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나서 그걸 겪는 경우가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커플들은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결혼하면 다 뭐 가족이지 뭐 그런 분들한테 본인이 지금 뭔가 그런 권태를 이겨내고 만나고 계시는 어떻게 보면 지금과 같은 이제 안정적인 걸 찾았을 때에 놓고 봤을 때 뭐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부부 클리닉을 요청을 하시는군요. 아니 좋습니다. 신혼들은 이거 그쵸.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 좀 만나다 우리 이제 결혼해가지고 그래, 서로를 이제 맞아. 가족으로만 생각하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그쵸. 이미 연애하면서 그걸 한번 경험한 거야. 통달했어. 그러니까 진짜. 한마디 해주세요. 그게 어떤 식으로 변해가는지를. 감정이 이랬었어 내가. 근데 이렇게 변하더라. 이거를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진짜 그냥 뭐 보통 말하는 그 불꽃 튀는 뭐 사랑이라고 하죠. 네. 그냥 뭐 옷만 스쳐도 그냥 되게 좋고 그런 연애였다가 지금은 그냥 뭐 저 사람이 뭘 하든 편안한 사람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그 이제 나쁜 얘기로 가족 같은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게 되게 좋은 관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아무리 친해도 그 친구를 가족 같다고 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이미 나의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믿을 수 있고 편안한 사람이 된 거고 그게 결국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나아가야 될 어떤 뭐 장기 연애의 형태가 아닐까. 저는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좋은 말씀을 또 해주셨고 근데 또 사실 연애를 하다 보면은 두 사람만의 이야기만 있는 경우가 아니라 또 외부적인 유혹이 있는 순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많아. 그쵸? 그쵸. 이건 꼭 장기 연애를 하셨던 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단기 연애의 달인인 포지님이나 그러니까요. 이제 뭐 조이님, 조이. 우리 윤호님께서도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팬들한테도 질문을 좀 드려보자면 포지님 같은 경우에는 뭔가 연애를 하다가 유혹의 순간이 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극복을 혹시 어떻게 하셨는지 혹은 극복을 나는 하지 않았다 뭐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갈아 타버렸다. 넘어갔다. 네, 초단기 연애 매니아, 초단기 연애 박사 네. 포지. 유혹의 순간들 많이 있는데 그냥 뭐 이성으로 붙잡는 거 아닐까요? 그게 이제 뭐 도의적으로 그러면 안 되니까 뭐 참고 사는 것 같아요. 약간 그 답변은 전교 1등한테 공부 어떻게 했냐고 물어봤는데 교과서 위주로 했습니다랑 똑같은 근데 답변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사실 유혹은 되게 많죠. 뭔가 유혹은 되게 많은데 뭐 어떤 유혹이 방법이라는 있나요? 게 뭐 근데 유혹이라는 것도 되게 종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뭐, 궁금한 거예요. 저희는 포지님의 유혹이 어떤 건지. 예컨대 뭐 주말 이제 시니님 같은 경우는 주말을 이제 이틀 내내 이제 지금의 남편분을 만나셨다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는 뭐 여자친구를 만나고 하루는 뭐 친구들이랑 놀고 싶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유혹. 근데 그냥 그러면 저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유혹에 넘어가고. 그거가 아니라 네. 그거 아니에요. 유혹이에요. 자꾸 이성의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다른 이성에 대한 유혹입니다. 다른 이성에 네. 대한 유혹. 그냥 참았어요. 뭐 그냥 방법이 없잖아요. 이건. 참았고 이유는 갈아탄 적 뭐라고 해야 없다. 돼, 이거. 네, 잘 알겠습니다. 갈아탄 적이 그러면은 없다. 윤호님은 어떠셨어요? 그런 유혹이 있을 때 너무 어떻게 많죠. 하셨어요? 너무 많잖아, 솔직히. 저는 어릴 때는 더 많잖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는데요? 모든 사람이 다 네.
기회비용을 생각한다. 음. 근데 단기 연애를 하는 사람들은 기회비용이 적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장기보다는 적죠. 장기보다 음. 적잖아요. 그럼 내가 대가리로 죄송합니다. 예. 대가리로. 발언 머리로 드립니다. 네. 머리로 계산을 해봤었을 때 네. 내가 얘보다 얘가 더 어떤 지금 유혹하는 이 음. 사람이 더 낫다 싶으면 관계를 정리한 적도 있죠. 근데 오, 솔직하다. 장기 연애하는 사람들한테 궁금한 점. 음. 분명히 이성적으로는 갈아타는 게 더 나아. 이 사람을 만나는 게 더 나아. 근데 내가 2년을 만났으니 이 기회비용이 너무 아까워. 그래서 혹시 참는 경우가 있지 않나. 막 그럴 수 있잖아. 어. 야, 너 얼마 전에 신이야 음. 너 땡땡이랑 싸웠다고 하더만. 야, 음. 너 결혼도 아직 안 했으니까 내가 좋은 남자 소개해줄게. 소개해줄게. 혹은 얼마나 좋은데? 어디까지 알아봤어? 어디까지 알아봤어? 그런 게 어.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런 그런 게 있지 경우에는 않을까. 어떤 식으로 조금 음. 하셨는지 또 궁금한 것 같아요. 신이님 먼저 그래요. 여쭤보자면은. 신혜님, 네. 유혹이 있었습니까? 어렸을 때는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뭐 대학교 1, 2학년 이럴 때는 있었던 것 같은데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냥 잠깐 찍먹해봤던 적도 있고 아 좋다 좋아. 어릴 그래 때는. 찍먹은 그치, 해봐야지. 그치. 야, 어릴 때는 좀 그래. 그래. 뭐. 해봤고 걸리지만 근데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별로 그렇죠? 그런 그래. 마인드였지 그때는. 걸리지만 말자. 그때는 그랬지. 근데 이제 찍먹해보니까 생각보다 별거 없더라고요. 그래. 그치. 예, 예, 맞아요. 예, 예. 맞아요. 그래서 그냥 돌아왔고 그래요. 그놈이 그놈이. 지금은 남편하고 막 그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만약에 우리 나중에 뭐 7년차, 10년차 이렇게 되는데 한쪽이 바람 피면 어떡해? 이혼할 거야? 뭐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아니면은 뭔가 그런 바람의 기회가 왔어.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 같아?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저는 아까 뭐 이성으로 잡는다 뭐 이랬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냥 이게 어쨌든 사랑이라는 게 결국에는 선택이잖아요. 맞아요. 선택을 뭘로 합니까? 가슴으로 선택을 하는 게 아니야. 머리로 결국에는 하는 머리로 거야. 하는 거야. 거야. 결국은 머리로 하는 거고 이제 만약에 내가 바람을 피웠는데 이게 영원한 비밀이라는 거는 없잖아요. 없지. 그러면 걸렸어. 걸렸을 때 그 풍비 박살날 나의 가정 그리고 이 바람의 피해자였던 그런 분들의 뭔가 얘기를 들어보면 절대 그 전으로 못 돌아간대요. 못하죠. 못 당연히.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 이 관계가 너무 소중하니까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혹이 와도 뇌에 힘을 주고 내 힘을 주고 이성으로 버티자. 그럴 것 같아요. 예. 준주님 혹시 네. 똑같은 답변을 하실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조금 비틀어서 질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그런 외부적 유혹이 꼭 아니더라도 이 사람 좀 이런 면은 좀 아닌 것 같다. 얘는 좀 나랑 싸우면은 맨날 헤어질 생각만 하고 등등 여러 가지 그냥 그 연인 자체만을 놓고 봤을 때 좀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 혹은 뭐 신이님 같은 경우에는 결혼까지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분명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 그거를 뭔가 딛고 일어섰다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선택했다라는 이유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만나면 거기서 거기다라는 생각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뭐가 거기서 거기일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 그러니까 뭐 제가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가 A라는 부분에서 좀 아쉬워요.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그걸 잘해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은 그걸 잘하겠지만 분명히 또 B라는 부분에서 아쉬울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한테 완벽한 사람은 없고 그럼 그렇게 했을 때 굳이 여기서 뭐 저 사람을 고쳐서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만나서 그럴 필요를 이제는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죄송한데 그러면 저 궁금한 게 그래요. 어떤 A라는 단점을 저희가 여쭤볼 수는 없다 보니 그러면은 뭔가 에피소드 이런 게 있지 않았어요? 저희가 궁금한 거는 뭔가 그런 둘만의 에피소드나 이런 게 혹시 있었을지. 왜냐면은 뭐 A란 단점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내 남자친구가 너무 코골이가 심해. 근데 그러면은 그때 꼭 마침 코골이가 되게 안심한 멋있는 남자가 나타나거든요. 약간 그런 게 인생 아니에요? 맞아. 단점이 보였을 때 그 단점을 커버하는 그런 되게 게 멋있는 인생이야. 이성이 옆에 보여. 그건 맞아요. 그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랑 계속 만나게 된 뭔가 에피소드가 있다거나 아니면 그걸 커버할 만한 장점이 있다거나 아니면 뭔가 여러 가지 둘만의 뭔가 그런 극복 사례가 있는지가 궁금한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어떤 명확한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나야겠다라고 생각했다기보단 그냥 이게 싫지만 또 좋은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대학생 때는 유독 좀 지금의 여자친구가 조금 더 좀 이렇게 감정적인 네. 성향이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겪으면서 이제 힘들 때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또 뭔가 기분이 좋지 않았을 때는 전에 받아준 것만큼 받아줄 수 없는 뭐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좀 많이 싸우고 그랬던 것 같은데 뭐 여기는 좀 아쉽지만 뭐 기존의 여자친구를 봤던 그 모습을 봤을 땐 너무 착하고 저랑 또 대화도 잘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쪽은 뭐 요걸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감안할 수 있다. 네, 이런 게 그냥 쭉 이렇게 연애를 지속하게 만들어준? 더 많은 장점이 있으니까 괜찮다는 이야기로 좀 들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방금 얘기하신 것만큼 이거 가지고 사실 조금 얘기 많이 나누는 커플들 많을 것 같아요. 이제 여자친구가 감정적인데 이제 어떤 경우에 뭔가 월마다 찾아오는 그 기간이라던가 예민한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여자든 남자든. 그럴 때 이제 남자친구가 못 받아줘가지고 싸워가지고 그래서 헤어지는 커플들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경우에 뭔가 그 이제 준주님의 커플 안에서는 뭐 둘만의 약속이라던가 이럴 땐 이렇게 하자라던가 뭔가 그렇게 장기 연애로 그런 순간들을 끌어올 수 있었던 팁 같은 게 혹시 있으신가요? 죄송하지만 팁이 없어요. 어. 팁이 없고요. 그냥 처음에는 저도 그냥 이렇게 들이박았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뭔가 제 신경을 건드리면 네. 저도 제 선을 넘었다고 했을 땐 막 그냥 이제 갖다 싸운 거죠. 네. 근데 이제는 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이제 달마다 오는 뭐 그런 이제 호르몬적인 변화 그럴 때는 그냥 제가 말을 덜 하는 것 같아요. 아예 갈등의 씨앗을 제가 덜 만들면 되지 않나. 근데 뭐 더 신경을 쓰고. 그렇죠. 여자친구도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그러면 요즘에 안 싸우세요? 요즘에는 정말 안 싸우는 것 같아요. 네. 옛날처럼 막 다이나믹한 연애는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다이나믹하진 않지만 어쨌든 싸우지도 않기 때문에 편안함 또한 더 크다라는 얘기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절망적이지 않나요? 사실 여자랑 남자랑 싸우는 부분 중에서 이런 감정 충돌이 많은데 결국에는 왕도가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좀 왕도가 없는 것 같아요. 왕도가 없다. 어떠세요? 윤호님 같은 경우 연애하면서 주로 부딪히는 이호 요인이 좀 많다고 저는 들었는데 맞아요. 이럴 때 어떻게 뭐 1년 정도 연애를 하실 때 네. 본인은 뭔가 이럴 때 상황을 대처했던 팁 같은 게 있으셨어요? 이게 만약에 팁이 있었으면 더 만났을 것 같은데. 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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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이 근데 아프네요. 네. 만나면서는 네. 이렇게 해서 잘 조율을 하는 거구나 이런 걸 배워가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뭐 1년을 만나 예를 들어서 네. 너무 많이 싸워도 이렇게 해서 서로 연인끼리 조율해 가면서 결국에는 오래 만나는 거구나. 그러다가 1년 넘고 헤어져. 그랬을 때 그 오는 공허감이 모든 게 다 배신감 같아. 결국에는 배신감. 넘을 수 없는 거야 이건.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약간 패배감처럼 안 맞는 사람은 결국에는 맞출 수 없는 건가 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준주님이 지금 말하는 거에서 되게 놀란 점은 뭐냐면 내가 안 맞고 이 사람의 단점이 보이고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그냥 타협하잖아요. 수용을 하는 거죠. 수용을 그냥 하는 있는 거죠. 그대로. 그래,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수용을 딱 해버리는 그 자세가 되게 멋있고 진짜. 배우고 싶은데 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사랑의 내 자세로는. 근데 이거는 사실 좀 참 남녀 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뭐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서도 이런 맞아요. 받아들임의 문제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조이님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여동생이랑 같이 살고 있기도 하고 네. 뭐 이제 친구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랬을 때 다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뭔가 누군가를 온전히 뭔가 수용했다. 그 처음에 만났는데 얘랑 나랑 더럽게 안 맞는 거야. 근데 그게 지내면서 관계의 국면이 바뀌었던 경험이 있나요? 저는 그러니까 진짜 나랑 안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내다 보면서 정든 케이스는 워낙에 많고요. 근데 이게 연인 관계랑 친구 관계랑 조금 다른 것 같은 게 연인 관계에서는 안 맞는 사람한테 제가 잘 못 맞추는 것 같아요. 오히려 친구 관계에서는 잘 맞추는데 근데 이게 맞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못 맞춰? 친구는 뭐 저 새끼 저러면 저런가 보다 하고 말잖아. 근데 왜 못 맞추는 거야?
그건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알게 이거 되면 이제 다들 오래 만날 수 있지 공감하지 않을까요? 않아요? 근데 이거 진짜 모르겠는데 넌? 다 맞추는데? 다 맞추는데 왜 헤어졌는데? 다 맞추니까 헤어졌나 봐. 아 그래서 헤어진 거야? 그렇군요. 못 맞춘다. 예를 들면 뭐예요? 예를 들면 만약에 조이님한테 남자친구가 뭐 매운 거 좀 같이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해줘. 매운 건 저희가 잘 먹어서 예시를 잘못 드셨네요. 아, 예시를 예시를 잘못 그러니까 뭐 어떤 예를 들면 이런 거 뭐 사람 많은데 나 데이트하는 거 되게 좋아해. 그러면 되게 핫플도 자주 갈 수 그쵸. 있도록 노력해줘 이렇게 했어 만약에. 그런 것보다는 뭐예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친구를 덜 만나줘. 약간 이런 거를 굳이 내가 왜 그거를 받아들여서 만나야 되지?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네. 친구가 그런 부탁을 하진 않잖아. 그쵸. 친구를 그쵸. 그만 그치. 만나줘 이렇게 안 하는데 뭔가 조금 더 연인에서 그러니까 요구하는 기대치 자체가 좀 더 맞아요. 높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게요. 친구인 관계에서는 오히려 뭔가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연인이랑은 왜 이렇게 뭔가 작은 걸로도 싸우게 될까? 맞추지 못하고 뭔가 티격태격 되는가? 아, 저 이거 얼마 전에 뭘 봤었거든요. 뭘 봤는데요? 무슨 연구 결과였나? 그런 네. 거였는데 네. 왜 부부가 되면 싸우나? 싸우지 않던 커플도 왜 부부가 되면 싸우나? 그 이유가 이 부부가 되고 가족이 된다는 것 자체가 상대방을 내 육체의 연장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동일시를 해버리는 동일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쟤는 저렇게 안 하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싸운다고 그러더라고요. 너 이 꼴 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그 나의 팔 같은 거지. 내가 그렇죠. 나는 팔을 옮기고 싶어 이러면은 내가 통제가 스스로 되는데 저건 내 신체 같고 나의 일부 같은데 그쵸. 내가 생각하는 대로 통제가 안 통제가 되니까.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친구랑도 친구는 그냥 뭐 너는 너 나는 나. 그쵸. 네가 뭐 그렇다면 오케이 너는 그런 사람이겠지. 근데 연인이 되면 그 순간부터는 뭔가 동일시 되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사실 그 얘기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이제 뭔가를 이제 오랜 연인 사이를 만들다 보면은 수용하기, 상대에 대해서 수용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다가 여기로 넘어왔는데 때로는 사실 수용을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얘랑 결혼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고 있는 이유 에 대해서 여쭙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신이님 또한 지금 결혼을 하셨지만 그렇죠. 그 전에 그런 위기의 순간들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자면 어떻게 될까요? 위기의 순간. 근데 이런 이게- 거 아닌 것 같은데 얘? 근데 그런 순간들이 딱 기억에 남는 건 별로 없고, 오히려 무슨 그런 게 있었냐면, 저희는 싸울 때 좀 방식이 왜 흔히들 말하는 뭐 싸우면 뭐 시간을 가져야 되는 사람 대 바로 끝장을 봐야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그 자리에서 해결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고, 남편은 좀 시간을 갖고 싶은 타입이었는데, 이거 때문에 처음에 조금 힘들었어요. 결국에 어떻게 맞추셨어요? 그냥 제가 맞춰줬어요. 시간을 가는 걸로. 네, 제가 맞춰줬어요. 이거 준주님도 굉장히 이걸로 싸웠습니다. 이거 네. 근데 남녀 혹시 종특인가요? 보통 이제 여자들은 어디가 그런가 여기서 봐. 끝내고 가야지. 맞아, 남자들은 맞아, 이제 맞아. 도망가잖아. 맞아. 저도 그걸로 많이 싸웠어요. 근데 이게 그러세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음. 그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도 친구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해버릴 수 있는데 이게 자기가 너무 화가 나니까 말이 예쁘게 안 나갈 것 같아서 너한테 맞아, 그러고 맞아. 싶지 않아서 피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시간을 좀 달라. 이렇게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봐줬습니다. 근데 말씀을 너무 준주님은 잘하셨다. 반대예요. 맞아요. 여긴 어떤데요? 진짜. 저는 제가 그 자리에서 해결을 아. 원하는 이게 남녀 스타일이었고. 차이 아니구나. 맞아요. 어머.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맞추셨어요? 누가 맞추는 걸로 타협봤어요? 맞춰졌나요? 지금은 맞췄다고 봐야죠. 싸우질 않으니까. 음. 근데 이게 확실히 그 자리에서 풀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맞추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맞춰줘야 돼. 어쩔 수 없어. 맞아요. 맞춰줘야 돼요. 그렇군요. 여러분 듣고 계시죠? 이 자리에서 꼭 결판을 내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둘 사이는 꼭 회복될 수 있으니까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기다려주세요 제발. 네. 그래요.
이렇게 뭔가 기다려주고 하면서 뭐 이렇게 맞춰가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연인들의 끝은 뭐 이별이라는 선택지도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서 많은 이별 경험을 하셨을 텐데 장기 연애자 게스트분들께도 이별에 대해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장기 연애를 하면서 솔직히 나 서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적이 있다.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없다. 없나? 없어? 없나 보다. 두 분 다 음. 지금 연애를 하시면서 한 번도 헤어진 적이 없으신 거예요? 네, 없어요. 정말? 정말. 그러면 시간을 갖자는 있다 없다. 시간이 얼마나 시간이에요? 아, 그 단어를 꺼낸 적. 그치. 시간을 아. 갖자 이렇게. 시간을 아니요, 생각할 없어요. 시간을 가지자. 없어요. 네. 와 정말. 우와. 준주님은 있고. 신주님은 있으세요? 아까 네, 시간을 시간을 갖자. 가진 적은 있고 아 그렇군요. 그때 혹시 한 달 가졌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무슨 생각을 하면서 보냈어요? 그때는 그냥 해방이다. 아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내보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살았을 그때 때. 마음이 헤어졌다라고 생각하고 한 달을 보냈어요?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이었어요? 아무 생각하지 말아야지. 회피 회피. 그렇죠. 완전. 그냥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런 걸 의식하지 않고 내가 한 달을 살아봤을 때 이 여자친구가 과연 나한테 어떤 존재였을까? 라는 게 자연스럽게 갑자기 막 느껴져요. 나는 여자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 사회 실험 그러면은- 같은 그죠. 건가? 그렇게 느껴지면 이제 다시 만나자. 약간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느껴지셨기 때문에 다시 만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사실 봉합하는 과정 또한 사실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혹시 준주님께서 먼저 조금 시간을 갖자고 말씀을 해주신 걸까요? 네, 그때는 제가 먼저 갖자고 했고요. 네. 다시 만났을 때는 그래서 조금 약간 다시 연애 초반으로 잠깐 돌아간 느낌? 약간 좀 애틋함이 또 생기고 네. 이제 약간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 사람한테 더 잘해줘야지. 서로 약간 그런 게 있죠. 이제 내가 너무 좀 편하게 대했나? 네.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는 기간이 한 달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다시 만나고 나서는 되게 자연스럽게 다시 또 연애를 되게 바로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점은 음. 뭐 이제 사실 준주님께서는 본인이 이제 그 뭐 생각할 시간 갖자 이러고 나서 그래 다시 우리 만나볼까 이렇게 하셨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어떠셨을까 생각이 들어요. 뭔가 그렇게 말을 들었을 때 자체도 굉장한 상처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맞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그 시간이 사실 여자친구분께는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이지 않았을까. 그러고 나서 또 다시 만나재. 그거를 그렇게 너무 심리스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정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상대의 감정적 힘듦, 뭐 가까운 사이셨으니까 같이 얘기를 많이 하셨을 텐데 그거를 혹시 어떻게 그 시간들을 같이 보내셨는지 혹은 여자친구는 어떤 식으로 느꼈는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이 질문을 듣고 나니까 뭔가 제가 무서워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 질문을 직접적으로 안 해본 것 같아요. 뭔가 제가 이 얘기를 했을 때 너 어떤 생각이었고 내가 다시 이 연락을 했을 때 어떤 생각이었니? 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새삼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내색을 하진 않았겠지만 많이 힘들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약간 결정도 제가 다 해버렸으니까 시간을 그렇죠. 갖자 다시 만나자. 근데 그거를 따라오는데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겠죠. 이제 뭐 개인적으로 자기 친구들이랑도 이야기를 해봤을 거고 차마 질문을 못했지만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지 않았을까 짐작만 되네요. 그거를 먼저 여자친구분은 얘기를 안 하셨나 봐요. 그러면. 네, 맞아요. 근데 통상 이제 다시 만나자 혹은 이제 그만 이제 시간 가져볼까 했을 때 뭐라고 대답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냥 카톡을 이제 연락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만나자. 카톡으로. 네, 그러니까 혹시 시간대를 여쭤볼 수 있나요? 낮이었어요. 낮. 낮 몇 시? 그때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해가 확실하게 되게 쨍쨍했던 시간대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가족들이랑 뭐 예. 따로 나가 있던 상황이었고. 주말에 이제 낮에 네, 맞아요. 오후쯤에 이렇게 보내셨군요. 맞아요. 네. 그렇게 하고 카톡으로는 별 얘기를 안 하고 이제 다시 보자. 언제 보자. 얘기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여자들은 어때요? 만약에 시간을 갖자 이렇게 말하면 딱 이별을 말하는 것처럼 들려요? 아니면 진짜 그래 한번 우리 둘이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들려요? 조이님? 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에요. 만약에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들으면?
시간을 갖자는 뜻이 아닐까요? 뭐 이별 같진 않다. 이별 같진 않아요. 근데 그러면 시간을 갖자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게 눈치가 아주 없지 않으면 맥락상 알 텐데 그랬을 때 어떤 기분일까요? 근데 이별을 준비할 것 같긴 해요. 아, 우리 헤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별이라고 헤어질 수도 받아들이진 않지만 준비를 그쵸, 할 수 그쵸. 있다. 마음의 마음의 준비를. 준비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시간을 갖자. 후지님. 네.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헤어지자고 하지 뭐 시간을 갖자는 게 어쨌든 생각할 부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관계에 있어서. 근데 저는 이제 평소에도 뭐 생각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말이 나올 정도면 이미 정리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헤어지자고 하지 뭐 더 뭐 생각을 하자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 그냥 헤어지자고 하거나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하자고 하면 되는데 시간을 갖자고 굳이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신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쁜 놈 되기 싫어서. 맞아. 나쁜 놈 나쁜 놈 싫어서. 누구나 그런 미움 받는 거는 익숙하지 않고 맞아요. 힘든 일이니까 맞아요. 맞아. 애둘러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시간을 갖자고. 네,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음. 그때 이제 대학교 처음에 딱 연애했을 때 그 만났던 분하고 그랬었어요. 그분이 좀 이제 권태기가 와서 그때 새벽에 전화를 할 때였는데 별로 더 이상 좋아하는 것 같지 않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냐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시간을 가져보자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뭔가 그 대화 속에서 자기가 좀 시간을 가져도 안 될 것 같다라고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 주말에 만나서 헤어졌거든요. 그래요. 나쁜 놈 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네요. 나쁜 놈 되기 싫어서 좀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네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권태기를 이겨내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뭐 상대방과 맞아요. 많은 대화를 통해서 그랬을 때 다시 조 얘기 잠깐 가져오자면 보니까 권태기를 경험하고 나서 헤어진 경우가 여러분 50% 그리고 권태기를 와. 극복한 경우가 50%나 된다고 해요. 반반이네 진짜. 생각보다 길죠. 결론은 많죠. 사바사네요. 그렇죠. 진리의 결국에는 사바사. 진리의 반대반해요. 사바사인 것 같아요. 극복 방법 뭐가 가장 효과적일까요? 아까 여기는- 신이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 나를 음. 연인과 타자화 시켜버리는 거. 어, 그래서 수용하는 거. 정말 어려운 얘기지만 정말 어렵네요. 그런 정말.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연인과의 깊은 대화 그리고 시간이 흐르다 자연이 나아졌다. 그리고 이제 준주님 같이 잠시 떨어져 있는 시간을 가졌다. 라는 해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무튼간에 여러분 권태기를 겪고 계시다면 그 또한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대상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그러게요.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좀 마지막으로 사연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 사연자 네. 차였지 않습니까? 아이고. 붙잡고 싶나 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인님? 붙잡으면 이 여자친구가 붙잡힐까요? 아니요, 저는 안 붙잡힐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 이 여자친구가 하는 말은 핑계일까요? 친구 같아서 싫어. 핑계도 아닐 것 같아요. 진짜 이 마음일 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진짜 이 마음인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면 굳이 결혼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사람이랑? 아니 결혼해도 신혼도 없을 것 같고 설렘도 없을 것 같아서 결혼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평생 신혼이야? 뭐 결혼 40주년 됐는데 신혼이진 않잖아요. 신혼은 어쨌든 기간이 맞아요. 대략적으로라도 정해져 있고 언젠가는 끝나는 건데 이런 이유로 헤어지자고 하는 사람이면 굳이 얘랑 결혼해야 돼요? 더 좋은 사람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리고 사랑의 모양이라는 게 우리 오늘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게 계속 바뀌는 거거든요. 맞아. 6년이나 맞아. 살았고 그 다음에 뭐 신혼을 하는데 맞아. 뭐 사랑 모양이 왜 하트 모양이기만 바래. 그럼. 그러면은 준주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남자분. 그냥 받아들여야죠. 사실 못 만날 것 같아요. 거의 이 냉정하다. 정도는 그러니까 냉정하네. 새 사랑 찾아라. 그렇죠. 마음이 너무 괴롭다고 하는데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이래서 장기 연애 되게 길게 하다가 이별하는 사람들이 다음 연애에서 바로 결혼하는 맞아, 맞아. 그럴 수 연예인 있어요. 중에서 많이 그런 가죠. 거구나. 맞아. 그런 이유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저희 이렇게 1, 2부 길게 장기 연애를 한
신이님, 준주님 모시고 정말 우리 네 패널에서는 끄집어낼 수 없는 많은 이야기들 정말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이야기들 많이 들었어요. 저희도 다 정말. 결혼을 해야 되니까요. 이 두 뭐 안 할 분을- 수도 있겠죠. 그쵸, 네네. 그쵸. 그렇죠. 안 할 수도 있어요. 바로 말고 왔고. 아니 윤호님 얘기 들으면서 말하는 거 맞지? 약간 조세호처럼 자판기처럼 네, 죄송합니다. 자판기네 진짜. 그래서 청취자분들도 많은 또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장기 연애로 가는 발판을 한번 마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고 마지막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We'll be right back.